지금 미국 주식 들고 있다면 이 뉴스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본만의 뉴스가 아닙니다. 나스닥, 미국 국채, 금, 한국 증시까지 전부 흔들 수 있는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1%로 올렸습니다. 1%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시장은 이 숫자를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가장 싼 돈을 빌려주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초저금리,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거의 공짜에 가까운 엔화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 사고, 미국 국채 사고, 금 사고, 신흥국 자산까지 샀습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싼 엔화를 빌려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빌리는 비용은 낮고 투자 수익은 높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환율에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투자로 한 번 벌고 환율로 또 한 번 버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금은 오랫동안 일본 돈을 이용해 글로벌 시장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게임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는 건 더 이상 엔화를 공짜처럼 빌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전 세계로 퍼져 있던 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들어갔던 돈, 채권 시장에 들어갔던 돈, 금과 원자재에 들어갔던 돈, 위험 자산에 들어갔던 돈, 이 돈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건 금리 1%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전 세계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금리가 조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싸게 빌린 돈을 갑자기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은 자산이 오른 이유 중 하나는 돈이 너무 싸게 풀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돈은 거의 공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싼 돈의 시대가 끝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항상 위험 자산입니다. 나스닥이 흔들릴 수 있고, 미국 국채가 흔들릴 수 있고, 금 가격도 흔들릴 수 있고,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빌린 돈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시장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게 글로벌 자금 흐름입니다. 워런 버핏도 과거에 일본을 좋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엔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엔화 조달 비용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빌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싼 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리 뉴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사용하던 거대한 자금 조달 방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봐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기 시작하느냐. 만약 이 자금들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 다시 엔화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율 시장이 먼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금리 1%. 겉으로 보면 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글로벌 자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매우 큰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거의 공짜였던 엔화의 시대, 이제 정말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시대가 끝난다면 전 세계 시장은 지금부터 새로운 가격을 다시 매기게 될 겁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조용한 뉴스처럼 보이지만 그 나비 효과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